5월 9일 아침, 비행기 시간이 1시 30분이었기에 평소처럼 늦잠을 자려다가 8시에 일어났다. 사실 여행 며칠 전까지는 설레서 잠을 못 자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전날은 푹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컨디션 조절이 힘든 허약한 체질이라 전날 미리 사뒀던 샌드위치를 꼭꼭 씹어 먹고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10시경에 탔다. 도심공항 터미널은 편리했다. 왕복 버스표는 물론이고 출국 수속도 할 수 있었는데 공항과는 달리 아침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분 만에 출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는 어느 입구로 들어가면 된다고 설명을 들은 후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버스를 탔다. 사실 나는 여행 자체보다도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영화를 보는 소소한 부분들을 참 좋아했다. 설레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딱히 힘든 건 없으니까. 익숙한 도로, 건물들을 지나는데도 기분은 평소와 달랐다. 빈틈없이 노을이 솟은 회색빛 오피스텔 건물부터 하얀 페인트 사이사이 겨울철 나뭇가지처럼 금이 그어진 낡은 건물들까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오래도록 봐왔던 친구처럼 친근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 얘들아, 한 달 뒤에 보자. 그때 너희는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나는 또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공항에 도착하니 출국 수속을 밟는 줄은 역시나 길었다. 다들 목적이 다르겠지만 평일 아침에도 출국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신기했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 백화점처럼 평일 낮에는 한가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던 게 틀린 듯했다. 사실 백화점도 그렇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둘을 비슷하게 생각한 것도 신기했다. 들어가기 전 나는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한 식당을 찾았다. 유럽의 문화에 푹 젖어오겠다는 마음에 컵라면과 고추장 등 식료품을 일체 담지 않은 터였다. 그렇게 나는 한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놓고 경고하는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공항의 라면은 버섯의 냄새가 강해서 원했던 라면의 느낌을 얻을 수는 없었다. 평소에 건강이 나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던 맵고 짠 라면의 맛을 기대했던 나는 어딘가 부족한 포만감을 안고 일어났다. 뜨끈해진 배를 살살 두드리면서 도심공항 터미널 전용 출국 수속장을 지나 순식간에 면세점으로 들어섰다. 오기 전 계획했던 대로 출국 전 1시간 반 정도가 남은 시간이었기에 천천히 둘러보며 필요한 걸 사리라 마음먹었다. 생각보다 면세점은 컸고 종류도 다양했다. 과연 공항평가 11년 연속 1위 공항. 돌아올 때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지금 아예 다 사버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그건 아닌 것 같았다. 고개를 젓고 필요한 것만 사리라 다짐했다. 짐을 며칠 전부터 챙겼음에도 부족한 건 많았다. 유럽의 따가운 햇살을 견디는 선크림과 선글라스. 안 그래도 피부색이 어두운 편이라 신경을 써서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부주의했던 면이 컸다. 그렇다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선크림 바르는 습관도 들이고 선글라스로 눈도 보호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통 크게 그 둘을 구매했다. 어차피 비행기에 11시간 정도 있을 테니 선크림은 배낭에 넣고 선글라스는 포장을 뜯어 입고 있던 셔츠 맨 위쪽 단추에 걸어두자니 진정한 여행객이 된 것만 같았다. 한국을 실컷 둘러보고 떠나는 외국인처럼 여기저기서 셀카를 찍고 있으니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면세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구경하며 나는 천천히 출국장으로 발을 옮겼다. 방송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길게 늘어진 줄을 보니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차피 때 되면 알아서 들어갈 텐데 그냥 마지막에 들어갈까. 문득 이것도 우리나라기 때문에 겪는 현상인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에이 뭐 줄 서는 거야.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다. 사실 나조차도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결국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긴 했다. 홀로 여행을 계획하며 가장 기대했던 것은 여행 중에 만나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행의 출발인 비행기의 옆좌석 손님을 나는 꽤나 기대했다. 장장 11시간 동안의 비행이며 내내 같이 앉아있을 테니 할 얘기도 많겠지. 누가 앉을까? 인생 경험 참 많은 인자한 어르신이 앉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신혼 느낌의 젊은 남녀가 창측에 붙어 앉아 있었다. 배낭을 메고 통로 쪽 자리로 가며 순식간에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다. 세상에, 부부세요? 영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 두 분 다 너무 젊어 보이세요. 영국은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물론 평소에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 터라 나는 머릿속으로만 대화를 나눴다. 그래도 부부끼리 왔는데 조용히 가고 싶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는 묵묵히 헤드셋을 머리에 끼고 영화만 내일이 시청했다. 그래, 난 소심한 편이다. 아니, 절대 내가 소심해서가 아니다. 내 자신의 알량한 호기심보다 옆 사람의 소중한 11시간을 배려해드린 것뿐이다. 그래도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시도할 대화법을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됐다. 마침 비행기 영화 목록에 스타워즈 시리즈가 있었다. 어렸을 때 처음 접했던 공상과학 영화가 아버지가 놓고 해두신 스타워즈 6 더빙판이었다. 나는 그 반가움에 곧바로 에피소드 1부터 재생을 시작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광선검을 휘두르고 포스로 물건을 집어던지던 제다이가 멋있어 보였다. 나도 제다이처럼 포스를 쓸 수 있다면, 광선검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형과는 늘 토론했었다. 진정한 광선검은 파란색인가 초록색인가. 형이 어쩌다가 가만 보면 빨간색도 멋있다라고 하면 난 형을 반역자처럼 쳐다보며 파란색이라고 우기곤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취향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에피소드 7의 영향이 큰 것인지, 아니면 형에게 무의식 중에 설득을 당한 것인지, 나도 지금은 초록색의 느낌을 더 좋아한다. 파란색보다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마스터 제다이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하나.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인지, 혹은 나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혹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겁이 많아서인지 스타워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누가 가장 강한가, 요다는 죽은 것일까 살아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엔 제다이라면 참 괜찮은 직업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만약 내가 제다이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다. 하루도 안 빠지고 포스 수련을 하고 건법도 연마하고 외교를 위해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많이 접하고 각 나라 혹은 부족들의 예절을 배우며 경험을 쌓고 마스터 칭호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현장으로 파견도 나가고 하루 종일 질리지도 않고 필요하다는 주말도 써가며 야근해도 즐거울 것 같았다. 단 하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단점만 뺀다면야. 역시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기업은 교육 분야인 듯 싶었다. 제다이라도 교육이라면 안전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며 목숨을 걸 일도 없을 테니, 물론 아나킨이 한 번에 휩쓸어 놓은 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래서 회사는 인재부와 인재개발부가, 군대도 교육 및 보훈처가 모든 이들의 워너비인 듯 했다. 아니, 애초에 교사란 직업 자체가 최고의 직업이라는 말을 듣잖아. 요즘에는 그러고 보니 무슨 작품을 접해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게임을 하면 게임에 나오는 직업을 동경하고, 히어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능력보다는 다른 인물들의 재산이나 부를 동경하고, 다큐멘터리를 봐도 언뜻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득 명세가 궁금하며, 책을 읽어도 이 책이 저자는 인세를 얼마나 받을까가 궁금해하다가 잠에 든다. 그래서 공상과학이나 판타지를 놓지 못하는 것 같다. 현실과 괴리가 지나치게 심하니 동경으로만 끝낼 수가 있잖아. 막 스타워즈 한 편이 끝날 때쯤 기내 승무원분들께서 입국 심사 서류를 나눠주셨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충 물어가면서 대략적으로 다 채웠는데 모든 칸을 대문자로 채워야 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런던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나는 시험지 작성하듯 최대한 정성스레 칸을 채웠다. 런던의 체류 일자, 주소, 다음 목적지 등등 소소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을 다 채운 뒤에 지검란이 나왔다.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 길이의 칸을 나는 멍하니 보다가 딱 그 칸 하나만 빈자리로 남겨뒀다. 기내 에어컨이 생각보다 강했다. 나는 그때에서야 기내 담요를 두르고 헤드셋을 살짝 벗었다.